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국 사회의 노년기의 성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의학 기사부터 실제 노인분들 대상 연구, 또 정부 자료까지 좀 다양하게 찾아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사회적인 통념 너머의 진짜 모집,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좀 노년기에는 성생활이 없을 거다, 혹은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자료들을 좀 보시면 노년기의 삶의 질, 특히 그 정서적인 교감에 있어서 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될 거고요.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실제 노년기 성생활 사이에 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어떤 의학신문 기사를 보니까 60대 노인의 절반 이상, 그리고 심지어 80대 노인분들 중에서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성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훨씬 활발하신 거죠. 일본 연구 결과도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게 80대 후반 남성의 경우에도 한 34% 정도, 70대 후반은 55%, 60대 후반은 거의 80% 가까이 79%가 여전히 성생활을 시도하거나 지속하고 있다고 해요. 와, 60대 후반은 거의 80%면 대단하네요. 네, 여성의 경우도 70대 이상에서 한 36%, 60대는 44%에서 61% 정도가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실제로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시선은 여전히 좀 곱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주책이다, 추잡하다 이런 식의 편견 때문에 정작 본인들은 이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워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런 사회적 편견이 자꾸 노년기의 성을 뭔가 이렇게 음지로 몰아가거나 좀 왜곡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영화 죽어도 좋아 기억나세요? 그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도 바로 이런 금기를 딱 건드렸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그 영화 정말 파격적이었죠. 네. 사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성이라는 건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본성이고 또 인격의 한 부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건데 말이죠. 나이와는 상관없이요. 네, 맞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요. 나이를 들면서 겪게 되는 그 신체적인 변화들,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남성의 경우를 먼저 보면요. 자료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줄면서 발기 기능이 좀 저하될 수 있고요. 사정량이나 성관계 지속 시간도 좀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발기에 좀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게 되기도 하고요. 특히 발기부전은 생각보다 흔한 문제인데요. 한 연구에서는 40대 한 40% 정도, 근데 70대가 되면 거의 70% 가까이 나타날 정도로 흔하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70대 70%면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나 특정 약물 복용, 또 수술 경험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여성의 경우는 아무래도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게 크죠. 의학신문 자료를 보면 이것 때문에 질벽이 좀 얇아지고 질윤활액 분비가 줄어서 관계 시의 통증, 즉 성교 통증을 느끼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또 성생활을 좀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연구에서도 폐경 후의 질건조증은 아주 흔한 증상이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들, 예를 들면 발기부전이나 성교통증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법 같은 것도 자료에 좀 남아있나요? 그냥 참고 넘길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남성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약, 경구용 발기 유발제, 실데나필 같은 거요. 그게 1차 치료법으로 많이 쓰이고요. 만약에 그게 효과가 좀 부족하면 주사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약물 치료가 있군요. 네. 그리고 여성의 성교 통증에는 글리세린 기반의 수용성 윤활제가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윤활제 사용에 도움이 되는군요. 네,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케겔 운동 있잖아요. 골반 바닥 근육 강화하는 운동? 그것도 성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돼 있어요. 요실금 예방에도 좋고요. 케겔 운동이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신체적인 변화나 대처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자료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지점은요, 이 노년기 성생활이 단순히 그냥 신체적인 행위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서적인 교감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게 부각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특히 그 영국 노린 한 7,000명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주목할 만해요. 성관계 그 자체뿐만 아니라 뭐 키스나 포옹 아니면 다정한 대화 같은 이런 애정 표현을 포함해서요. 이걸 이제 성적 활동이라고 봤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질,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단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성관계 시에 상대방과의 정서적 교감. 이게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그 느낌이 중요하다. 그렇죠. 마음의 연결, 그게 중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 영국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나타난 것도 좀 재미있던데요. 남성은 삽입 성교 자체를 좀 더 선호하고 여성은 삽입 여부와 관계없이 애정 표현, 스킨십 같은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네, 그런 경향성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드러나거든요. 한 국내 질적 연구를 보니까 노년기 부부에게 성생활이라는 건 몸과 마음의 친밀한 소통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만지고 기대면서 친밀감을 확인하고 절뒀을 때는 미처 몰랐던 그런 애틋함으로 마치 제2의 신혼을 경험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제2의 신혼이라 와, 정말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끈이 되는군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거죠. 확실히 관계와 교감의 측면이 정말 중요하네요. 근데 또 한국이라는 문화적 맥락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성별에 따라서 성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이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던데요. 아까 잠깐 언급된 국내 질적 연구에서 이 부분이 좀 더 깊이 다뤄졌었죠. 맞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조금 씁쓸한 부분도 있어요. 연구에 참여한 남성 노인분들 중 일부는 여전히 좀 가부장적이고 뭐랄까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발기, 사정 같은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만 좀 집중하고 배우자를 배려하는 모습은 좀 부족하거나 심지어 외도를 합리화하려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릴 때 형성된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예를 들어 자료에 인용된 표현으로는 뭐 사람 잡는 군형 같은 굉장히 거친 표현인데요. 이런 인식이 교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와, 그 표현은 좀 충격적인데요. 과거의 왜곡된 인식이 그만큼 깊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뿌리 깊게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여성 노인분들은 좀 달랐어요. 젊은 시절에 그 전통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자는 정숙해야 한다, 조신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성적인 표현을 좀 억압당했던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성을 주로 자녀 출산을 위한 생식 중심으로 인식하거나 남편의 요구에 좀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경향을 보였죠. 네, 아무래도 과거에는 더 그랬겠죠. 네, 성 지식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회가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성에 대한 생각도 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월에 따라 살아야지 같은 좀 유연한 타도를 보이기도 하셨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도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모습도 있으셨군요. 네,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 차이가 크고 또 이걸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이건 부부관계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연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의 폐경 후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에 대해서 남편이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성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요. 이런 것들이 오해와 갈등을 키우고 심하면 각방을 쓰거나 성생활을 아예 중단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도 소통의 부재가 문제네요? 네, 맞아요. 결국 또 소통의 중요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건강 문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큰 수술을 경험하신 분들은 성생활 해도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관련 정보도 자료에 좀 있었나요? 네, 그 의학신문 기사를 보면 좀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에도 한 4주 정도 지나면 괜찮고, 심지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도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병의 재발 위험을 딱히 높이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오, 정말요? 그건 좀 의외네요. 네, 다만 암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에는 성욕이 좀 저하될 수 있어서 이럴 때는 배우자와 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자체가 혹은 복용 중인 약물이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의료진과 상담하는 게 필수겠네요. 그러면 건강 염려 없이 좀 더 안전하게 성생활을 즐기기 위한 조언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네. 의학신문에서 몇 가지 좀 실용적인 팁들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피곤이 덜한 아침 시간을 활용하거나 충분한 전희, 그러니까 애무 시간을 갖고 또 익숙한 파트너와 좀 편안한 체위를 취하는 게 좋다고 해요. 아침 시간이요? 네. 반대로 식사 직후나 술을 마신 후 또는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성병 예방이에요. 성매개 감염병이죠.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는 특히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거나 여러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무분별한 성관계는 피하고 성관계 시에는 반드시 콘돔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콘돔 사용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도 필수라고 하고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료에서도 그런 현실을 좀 지적하고 있죠. 맞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노인분들 스스로 성기능 저하를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당연하게 여기시거나 아니면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잘 몰라서 이게 질환일 수 있다는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건 의료진 쪽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성 문제를 먼저 꺼내는 걸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신문에서는 의사가 먼저 좀 편안하게 요즘 성생활은 만족스러우신가요? 혹시 성기능 변화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해요. 아, 의료진의 역할도 중요하군요. 네, 결국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노년층을 위한 제대로 된 성교육이나 상담,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지원이 정말 절실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당신과 함께 이 자료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노년기 성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욕구 해소 차원을 넘어서 삶의 활력이나 부부간의 친밀감,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삶의 질과 아주 깊게 연결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회적 편견이나 신체적인 변화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노년기에도 성적인 욕구나 친밀감을 원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이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살펴본 그 국내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과거의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 같은 데서 좀 벗어나서 서로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는 아무래도 좀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성생활이 이루어지거나 여성의 욕구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만약에요, 우리 사회가 노년기 성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경험과 욕구를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노년기 부부의 그 친밀한 공개는 과연 어떻게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